지방이식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러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디필러, 뭐 어디를 채운다고 했을 때 지방이식을 좀 많이 생각했었죠. 지방이식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러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디필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얼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 부위에 따라서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용량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 그 다음에 안전한 걸 사용했을 때 적정 용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바디필러 시술을 받기 전에 어떤 병원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바디 전용 필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병원인지, 안전한 필러를 사용하는지 꼭 문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디필러는 아무래도 얼굴에 들어가는 필러보다 유지기간은 조금 더 긴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얼굴에 들어가는 필러는 유지기간이 1년 정도라고 보통 설명을 드린다면은, 특히 힙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대용량 필러는 다 녹기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부족해지는 볼륨은 리터치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소량으로 들어가는 쇄골이나 이런 쪽은 좀 유지기간이 조금 더 짧은 경향이 있겠죠. 그건 사람의 체질마다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니즈에 정확하게 시술을 하는 병원인지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몸은 다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정량화 시켜서 양쪽을 똑같이 시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힙 시술을 할 때는 위치 변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좀 경험이 많은 의료진한테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디필러는 이제 말 그대로 바디잖아요. 바디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한테 시술을 받는 게 아무래도 합병증을 최소화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시술되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엉덩이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부위가 가슴은 아주 제한적으로, 만약에 가슴골이 조금 빈약하다 한다면 이쪽에 지방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회복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필러로 살짝 좀 모양을 내주는 정도. 하지만 대용량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요즘에 어깨 필러라고 해서 여기 어깨 직각 어깨 만들기나 뭐 쇄골 라인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굴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뭐 칼슘 제제도 있고, 뭐 영구적으로 가는 제제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필러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대용량으로 바디 필러를 하기에는 소비자분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근데 그게 또 대용량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걔들을 녹일 수가 없어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직접 째서 열어서 제거하지 않는 이상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바디에 사용하는 필러는 저는 개인적으로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이렇게 그냥 놔둬도 그냥 이 모양, 이 모의 형태가 잘 유지되죠. 대신 좀 단단하죠. 얘는 형태는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만 좀 물렁하죠. 얼굴에 쓰는 필러의 성질은 조금 여기에 가깝다면 바디에 쓰는 필러는 좀 요 성질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점탄성이 높은 필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너무 대용량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요. 처음에 적정 용량, 제가 생각하는 적정 용량이라는 거는 힙딥의 경우는 한쪽당 보통 50cc 전후를 말씀드려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꺼진 경우는 한 70cc, 80cc 정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더 오버되는 용량을 처음부터 권해드리진 않고, 필러가 넣는 족족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또 특히 또 힙팁 쪽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필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은 피부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넣은 만큼 피부가 펴져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적정량을 넣고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나면 그때 리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쇄골 같은 경우는 보통 쇄골 라인 쪽으로 해서 제가 보통 한 5cc 전후 정도가 들어가요, 한쪽에. 그 다음 어깨 같은 경우도 보통 5cc 전후, 그 정도 해서 그 뒤에 리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터치는 보통 모양이 잡히고 나서 그 모양을 보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내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때 하시면은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바디필러 부작용을 봐야 되겠죠. 바디필러는 이물질, 안전하다고 어느 정도 입증된 이물질,
제가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하지만 얘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이물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물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안에서 염증, 알러지 반응이 적게 일어나는 필러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균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 필러는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하는 편이지만 특히 엉덩이 같은 경우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소독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무균적으로 수술 가운을 입고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필러 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가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얼굴 필러만 해도 한 20분 정도는 병원에 계시다가 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술한 부위를 환자분이 봤을 때는 이게 멍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요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가 시술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사인이 보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거미줄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멍하고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약간 보랏빛이 드는 느낌으로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가셨을 때는 이거 멍이겠지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점점 시커매지네. 근데 그게 괴산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려고 제가 염증이 생겼는지는 20분 만에 알 수 없죠, 당연히. 하지만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게 생기면 바로 녹여야 되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골든타임이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부작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붓고 열감이 생기죠. 대용량 필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반드시 처방해 드리거든요. 그거 잘 드시고 흡연이나 음주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집에서 느끼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필러가 들어가면 뻐근해요. 근데 그 뻐근함이 점점 강도가 이상할 정도로 강해지고 점점 부어오른다, 색이 주변이 붉어진다 한다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필러를 빨리 최대한 녹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네, 오늘은 바디 필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바디 필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체형 성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